수술 건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빨리빨리 끝내, 사인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저열할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것저것 검사 한번 해보자 라고 구슬내는 거죠.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환자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많이 안 좋아졌죠. 보다 병원이 돈 잘 벌기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는 앞으로 이제 지양되어야 되고 전국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금융과 교통에 이어 의료 분야까지. 이들 파업의 쟁점은 성과 연봉제다. 성과 연봉제 반드시 마련하라는 산재 환자들의 지지를 받고 파업에 임했습니다. 뭐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잠시 참겠다고 하는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거리로 나와 성과 연봉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올해 1월 기획재정부는 성과 연봉제에 관한 공고안을 확정했다. 간부직에게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해 적용 비중을 7%에서 70%로 늘리고 공기업은 상반기 중에 준정부기관은 올 연말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총 17개 공공병원에 대해 성과연봉제 실시를 공고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국가유공자를 무상 진료하는 대표적인 공공병원 보훈병원은 이미 상급 이상 관리직과 의사직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4급 직원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게다가 선도사업장으로 선정돼 성과연봉제 확대 최일선에 서게 됐다.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얘기가 나온 게 지난 2월 거의 말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바로 직접적인 연락을 받았고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반대했다. 그러자 사측에서는 개별 동의를 받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했다. 상급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래요. 네? 이러면은 빨리빨리 끝내, 사인해.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많고. 보훈병원장 등 사측 간부들은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사흘 내 성과연봉제 도입에 실패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급 대상 직원뿐만이 아닌 나머지 직원의 현재 미래의 임금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정부 정책 막을 수가 없다면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호과장님들의 의견 피력이 필요합니다. 5,000명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임금 및 향후 퇴직금 등을 생각하면 정말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급기야 사측 간부들은 노조 지부장의 집까지 찾아갔다. 4월 30날 토요일날 아침 6시 40분에 두 공단의 이사가 찾아와서 배를 누르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러려니 가겠지 하고 견뎌냈는데 결국은 10시 정도, 11시 정도까지도 가지 않고 있어서 서울병원 대표한테 제가 보호를 요청했고 저희 가족은 6시간 정도를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고
계속 집안의 배를 누르니까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노동조합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지부장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노사관계예요? 그 시각 휴일날? 노조 지부장의 대표자 아파트 집 지하 앞에서? 주차장. 사측 간부들이 와 있었다. 아니, 뭘 찍는 거야? 나오세요, 행정지원실장님. 아니, 뭘 찍는 거냐고. 아, 왜 그래요? 지회장, 지회장? 양 지회장, 왜? 이좀 와보셔. 나오시죠, 이사님들. 예?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휴일날 대표자 집 앞에서. 이런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을 그만두었던 사람이나 친한 사람, 제 그 친분을 유지로 해서 출사석이라고 가서 보면은 사측에 와 있고 그 순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결국 당시에는 방법이 대인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오직 서울병원 노동조합 대표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잠자고 집에 못 들어가고. 아, 상반기 때 정말 어렵게 지냈거든요. 현장 탄압도 많았고 거의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어요. 내부 조직 이간질부터 시작해서 조합원 이간질부터 시작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아주 저열할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내려오는 압박이 심했다고 판단합니다. 5월 2일 사측은 서면 동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의 확대 실시안을 통과시켰다. 반드시 필요한 노조 동의 절차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노조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하셨는지. 이 성과연봉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보훈병원에서는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입장을 발표를 안 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뭐 기재부에서 해당 공공기관장들 다 불러놓고 또는 이제 해당 부처에서 차관 주재 또는 해당 실장 주재로 다 공공기관장들 그 기획이사들을 불러놓고 강의 언제까지 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죠. 강요와 압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법적 상황들이 탈법적이 아니라 탈법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의 보고를 받으며 성과연봉제 추진을 직접 챙겼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임금 피크제보다 노조의 반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선례들을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직원들도 잘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 명목은 조기 이행 성과급이었다. 그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 이제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불리한지 추가 인센티브를 뭐 일방적으로 했건 뭐 날치기를 했건 어쨌건 이사회를 통과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 않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전 조합원한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성과급. 하지만
직원들은 수령을 거부하며 반납 서명을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직원. 그럼 전체 금액으로 한 22억 정도 되고. 보험병원에. 22억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다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1,650억 정도를 소요해서 일방적으로 뿌렸고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돈 달라고 하면서 또 공공기관에는 우리 이 돈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도 그 숱한 돈을 성과연봉제 도입 밀어붙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뿌린 돈이죠.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 내년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의료 현장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성과연봉제를 미리 경험한 병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시 동부병원. 이 병원은 저소득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공공병원으로 200병상 규모다. 2005년 서울시 지침에 의해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실시를 하면은 그 혜택으로 그러니까 기간상여급이라고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있었는데 그게 최대한 받는 게 270%였었어요. 그래서 니네가 성과상여를 하면은 그 기간상여금 270%를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최고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급여 상승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 지향적이다. 항상 직장 동료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다. 평가 방식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수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께서 상위 보직자가 되세요. 기억으로는 한 4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 잘 보여야도 되고 또 일을 뭐 따로 더 시키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뭐 시간이 좀 더 오버타임이 되더라도 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어떤 수치화될 수 없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불만은 쌓이게 되고 또 부서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 평가 등급은 모두 5등급. 등급별 인원이 정해진 만큼 누군가는 최하 등급을 받아야 했다. 부서장들도 고민하다가 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이나 뭐 병가를 쓰고 온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을 이제 최하 등급을 주게 됐죠. 일을 잘하는 간호사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능력은 좀 떨어져서 관리자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된다면 낮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봉은 이제 성과 등급 중에 낮은 등급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떨어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직원들은 사직하고 나가는 거죠. 시행 6년 만인 2011년 간호사 이직률은 43%에 달했다고 한다. 간호사가 뭐 혼자서 능숙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아마 이제 1년 정도는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 거의 절반이 1년에 바뀌어져 버렸으니 나머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말할 수 없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만큼 환자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도 많이 안 좋아졌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박사를 만나 성과연봉제가 의사들에게 미친 영향을 들어봤다. 뭐 수술 건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총 합계가 이제 수익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가중이 돼가지고 평가가 돼요. 제일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기본 연봉이 있고 성과 연봉이 있는데 성과 연봉을 산정할 때 그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요. 성과 연봉이 전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상가였습니까? 뭐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책들도 의사들 간의 경쟁으로 협진은 깨졌다고 한다. 의사들이 뭔가를 그 좋은 의료를 베풀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거는 서로의 협력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건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건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극심한 그런 상태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고 그거로 하니까. 하여튼 내과도 여러 의사들이 있어요. 그럼 내과 여러 의사가 있는데 나는 이 고혈압을 전공하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 더 전문하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의사는 어떤 환자 풀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과 의사들을 찾아가면은 막 야단을 치고. 걔는 11년 만에 성과 연봉제로 인해 의사들은 자기 환자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고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치료해주고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에게 보내서 그 도움을 받게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줘야 내가 나의 어떤 이 진료 실적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적절한 그 치료를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과 연봉제의 문제점이 극심해지자 결국 2013년 시행 8년 만에 성과 연봉제가 폐지됐다. 공공병원의 성과 연봉제 시행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충청남도의 공공병원인 홍성의료원. 550여 개의 병상을 가진 홍성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의사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 의사는 정말 일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확실히 그렇게 진료 성과급제를 하니까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 하든 간에 그 효과는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15년 규정에 의하면 기본 성과급 외에 목표 실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한해 총 연봉의 10%를 초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한선은 월 200만 원 이내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검사 건수와 관련된 별도의 성과급 기준도 있었다. 성과급이 있는데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위 대장 내시경이 뭐 500건 미만일 때는 건당 10,000원씩 감액을 하고 600건 이상일 때는 뭐 건당 10,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뭐 이렇게 있고. 응급의학과는 환자 입원이 200건 미만일 경우 건당 10,000원씩 감액을 하고 260건 이상일 경우 입원 건당 10,000원씩 추가 성과급을 받는다. 영상의학과는 초음파 MRI CT 검사가 1,900건 미만일 경우 건당 1,000원씩 감액하고 2,000건 이상일 경우 건당 1,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마취과는 100건 미만일 경우 건당 10,000원씩 감액, 200건 이상일 경우 건당 10,000원씩 추가 성과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검사 건수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뭐 폐렴을 왔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 수치라든가 일반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만 찍으면 끝이었거든요. 굳이 뭐 다른 거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02년도 이후로 입원 처방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복부 초음파라든가 아니면 뭐 CT라든가 그리고 폐렴에 필요하지 않은 일반 피검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들어가냐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왔으니까 온 김에 이런저런 검사 한번 해보자라고 구슬르는 거죠. 근데 검사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는 어떤 입장일까?
예를 들면 내가 폐렴으로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나중에 좀 배가 아파서 갔더니 좀 큰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내가 폐렴 입원했을 때 왜 그런 검사를 안 했냐. 어떻게 입원했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모를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 상황이 점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초음파나 그런 검사들이 의사들이 이제 보호 진료를 위해서 약간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맞물리고 있지는 않은가 싶네요, 사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초음파 건수가 뭐 하루에 한두 건밖에 되지 않았던 검사 건수가 뭐 하루에 10건씩 막 늘어나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은 당연히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이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와 또 그 간접적인 영향인 건데,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간호사 아니면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찍는 기사들, 피검사하는 체열 기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뭐 10명 했던 거를 100명씩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당연히 노동 강도는 더 많아지는 거고. 실제 검사 건수에 변동이 있었을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홍성의료원 측에 연도별 검사 항목별 통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지금은 사정상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다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당연히 그 관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지금은 드릴 수가 없대요. 자료를 만들 지금 시간도 없고. 네. 병원 측은 의사직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도 저희도 4급 이상 관리자들한테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라고 도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와서 원장들이 그 지침 압박에 못 이겨서 이제 하자고 했는데 노동조에서 좀 막았죠. 왜냐하면 이미 의사들의 성과연봉제를 진행을 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근데 일반 직원들까지 그걸 하게 되면 그건 더 심해질 거다, 심화될 거다. 결국에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아마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되게 세게 막았었어요.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과연봉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성과연봉제의 효과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오래 근무하면서도 성과를 계속 내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 대우만 달라진 상황에서 이게 그냥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정체하게 돼요. 발전이 없는 거죠. 일반 그 저쪽 사기업 사병원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보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3년 또는 4년 만에 계속 병원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 성과주의 경영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가 아마 그 2, 3년인 것 같아요. 지난 2005년 OECD의 성과연봉제 관련 보고서. 공공 분야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핵심은 이 공공분야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의 차원이나 아니면은 공공분야 전체의 실적을 개선하는 데 이 성과급 제도가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성과주의 제도 내지는 성과급 제도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많이 갔고요. 또 최근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과 관리 제도가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 조직의 어떤 생명력이 건강하게 싹트기보다는 뭐 부정, 비리 또는 비굴하게 순종하고 눈치 보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줄서기 식관에 이런 것들을 초래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위화감이나 차별이나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협력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 의료의 사명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생명보다
돈을 쫓는 병원 경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수익을 얼마나 남기느냐 이 평가가 아니고 얼마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느냐. 한 명의 산모가 오더라도 산부인과를 가져야 되는 게 공공병원이면 그런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보다 환자에게 친절하고 보다 환자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평가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보다 병원이 돈 잘 벌기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는 앞으로 이제 지양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진정한 성과 어떻게 될까요? 의사를 환자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고 이 참 신뢰할 수 있고 그 평생 이렇게 함께 같이 걸어가고 싶은 그런 친구가 되는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